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2장의 챕터 4, 정책 분석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책 분석의 전반부는 아시겠지만 컨젝터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트렌드도 모르고 이론도 없었을 때 정말 전문가들의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측을 할 때 정책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할 거고요. 내일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책 분석을 하려면 정책 수단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이 목표에 적합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 해야죠. 정책 목표는 공익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속성을 가집니다. 보통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별로 상위의 목표와 하위의 목표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목표가 수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목표의 승계입니다. 목표가 종료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달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직이 해체가 되어야 돼. 그래,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목표의 승계는 주로 조직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끝났으면 조직이 끝나야 되는데,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요, 조직을 없애지 않고 유지 또는 팽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목표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19번입니다. 정책 분석이라는 건 정책 평가하고 다르죠.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창출하는 사전적 분석 작업입니다. 합리적 정책 결정의 핵심적 단계에 해당할 거고요. 20번입니다. 정책 분석은 분석의 범주에 따라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관리과학 1950년대 기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60년대의 체질 분석의 기법, 1970년대에 정책 분석 기법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자, 21번입니다.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중 투사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예견도 있고요. 그 다음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사는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예견은 이론적인 모형을 기반으로 이론적 예측을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젝터, 이 추측이라는 방법이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예측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 예측 기법이라고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이 추측의 방법이죠. 주로 투사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나 관련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 이게 직관적 예측 기법이고요. 자, 이 직관적 예측 기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두뇌 선풍 기법, 두뇌 폭풍 기법이죠. 직접적이고 제면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제시하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모방하거나 수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현승 효과, 뭐 임승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은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이고요. 24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최종 결론은 반복 설문으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의 일치를 유도해서 의견들의 중위값을 정리해서 도출되죠. 델파이 기법의 제일 큰 특징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해서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을 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대면 접촉하지 않고 완벽하게 질문지로만 통제된 환료로 만약에 중위값을 도출할 수 있다라면 그게 델파이 기법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정책 델파이는 일반적으로 정책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 갈등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이루어지는 변형된 델파이 방식이고 일단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도 참여하게 되고요. 대면 토론을 언젠가는 하죠. 중위값 도출 안 합니다. 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끌고 나가는 것. 이게 델파이의 정책 델파이의 특징입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기 제일 좋은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견이 고르게 개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가 대안을 생각해가지고 오면 그 각자의 대안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잠깐 토론하고 제한된 토론 이후에 그 다음 표결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명 반론자 기법 아시겠지만 지명 반론자 기법은 반론자를 지명합니다.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조직 목표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어려운 것. 목표의 대체는 목표보다 수단을 너무 강조해서 결국 수단이 목표를 대체하는 거죠.
조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한다. 이건 목표의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표에 다원하는 조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목표에 만약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한다. 그럼 목표에 그게 다원화가 되고요. 자, 목표의 확대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해서 선택한다. 조직에게 기존 목표가 아닌 새 목표를 준다는 건 계속해서 승계예요. 이거는 목표의 확대가 아니라 승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존의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하고 4번 두 개는 이름을 바꿔주면 맞는 소치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브레인스토밍은 이미 제안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 기법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지향하죠. 그래서 1번 X. 델파이 기법은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거예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지명반론자 기법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항상 갈려지게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명목 집단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요. 그에 대한 제한적 집단 토론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1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굿모닝 행정아 41차, 벌써 41차나 지났어요, 여러분. 네, 41차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인데 정말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